즉 어른과 아이 사이에는 차례와 질서가 있어야 한다 하여 웃 어른께 예의범절을 바르게 하고 공경하는 습관이 생활에 배어있는 몇 안되는 국가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다른 나라의 상황은 다른가 봅니다. 최근 전세계에 일어난 안 좋은 상황으로 인해 사재기가 난무하는 가운데 몸이 성치 않으신 어르신들이 물건을 구입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다는데요.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FTV 팩트 체크. 전 세계에 불어닥친 상황으로 인해 사회적 혼란이 가중되고 있으며 이는 사재기 대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혼란 중에 가장 큰 취약계층 중 하나로 피해가 우려되는 사람들은 나이가 많은 고령자들입니다. 고령자들이 현 상태를 맞이하게 되어 전세계 곳곳에서는 안타까운 상황들이 펼쳐지고 있다는데요. 최근 호주의 한 할머니는 아픈 몸을 이끌고 생필품을 구입하기 위해서 마트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의 무분별한 사재기로 인해 어떤 물건도 살 수 없어 좌절하고 있는 모습이 SNS상에 공개가 되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에 백발의 할머니는 통조림 코너에서 단 한 캔도 남지 않은 진열대를 보고선 시레이에 빠진 채 서 있었습니다. 안타까운 상황에 처한 할머니의 모습을 접한 누리꾼들은 한국은 사재기가 없는데 저기는 왜 그러지? 어르신부터 챙겨드리지. 보는 내 마음도 너무 아픈데 할머니는 얼마나 속상하실까? 대체 저 많은 통조림을 누가 다 가져간 걸까? 자기만 생각하는 이기주의를 버렸으면 좋겠다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런 마트 내 생필품 사재기 사태와 관련해 호주 당국을 비롯한 전세계 각 정부에서는 생산 물량을 늘리고 있으니 무분별한 비축 행위를 자제할 것을 권고하고 있으며 기업들의 각고의 노력도 잇따르고 있지만 사람들의 불안 심리는 막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이를 우려한 호주 대형 슈퍼마켓 체인점 울워스에서는 노인 우대 쇼핑 정책을 실시하는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 인지하고 있는 어르신들이 많지 않아 여전히 대다수의 노년층은 쇼핑 사각지대에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한편 사재기 광풍이 불고 있는 미국 마트에서는 552개의 캔 음료를 구입하려다 제지당하자 직원에게 화를 내는 커플이 등장해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머큐리 뉴스의 보도에 의하면 미국 켄터키주 북부 루이빌에 위치한 대형 슈퍼마켓인 크로거에 한 쌍의 커플이 들어왔고 이들은 한 박스에 24개가 들어있는 탄산음료 마운틴 듀를 무려 23박스나 구입하려 했습니다. 개수로 따지자면 모두 552개의 캔에 해당하는 많은 양인데요. 이 커플은 첫 번째 카트에 6개 박스, 두 번째 카트에 17개의 박스를 싣고 계산대에 등장해 슈퍼마켓 직원들을 난감하게 만들었습니다. 직원이 현 사태로 인한 사재기 방지를 위해 한 사람당 3개 박스만 구입할 수 있다고 하자 남성은 그러면 먼저 3개 박스를 구입하고 밖에 갖다 두고 다시 와서 3개 박스를 구입하는 식으로 8번 나누어 구입하면 되잖아요 라고 주장했습니다. 직원이 그렇게 할 수 없다고 하자 남성은 왜 안 되냐 이 거짓말쟁이 라며 화를 내기 시작했고 결국 함께 있던 여성이 남성을 말리는가 싶더니 이 여성도 쇼핑카트에 있던 음료 박스를 계산대에 내동댕이 치듯 던져놓고는 3개 박스만을 가지고 슈퍼마켓을 나갔습니다. 이들은 떠나면서도 직원들에게 당신이 어떻게 직장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라며 상처주는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이런 몰상식한 행동은 주변 손님들의 카메라에 고스란히 담겨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퍼져나갔습니다. 한 트위터 이용자는 현 사태보다 사재기가 더 무섭다며 현 사태 때문에 세상이 미쳐가는 듯하다고 적었습니다. 다른 사용자는 모두가 건강에 위협을 받고 있다 보니 의약품이나 마스크는 물론 휴지, 물, 통조림 등 생활용품들도 모자란 상황인데 재고가 부족하게 된 데에는 저렇게 이기적인 사람들이 원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사재기와 함께 바가지도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손소독제를 한 통에 $60에 팔고 심지어 소독제를 한 번 짜주는 대가로 $1를 받아 비난을 받는 상점들이 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한 유통체인은 체온계를 $26에 내놓고 마스크 2개를 $39.95에 팔면서도 최저가로 홍보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또 한 편의점은 화장지 한 롤에 $10에 팔면서 농담이 아니다 라는 안내판을 옆에 배치하기도 했습니다. AP통신은 미국 50개 주 검찰과 소비자 보호기관을 상대로 조사를 벌인 결과 41개 주에서 영세 구멍가게부터 대규모 할인 매장
매장에 바가지 판매 등 신고가 하루 수백 건씩 5,000개 이상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기관에 신고하지 않고 소셜미디어에 불만을 제기하는 사례도 많아 실제로는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미국 시민이 보통 사는 양의 3배에서 5배의 물품을 구입하고 있다며 진정하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어 누구도 생필품을 비축할 필요는 없다며 유통업체는 계속 열려있을 것이고 물품 재고를 유지하기 위해 24시간 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식품 공급 차질은 가격 인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미 전세계 각국에서 식료품 가격이 지난 몇 달간 상승했으며 이런 사태가 2달 이상 지속된다면 식량 공급난이 심각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일부 미국의 고기 유통업체들은 가공 공정이 20%에서 30% 정도 둔화되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렇게 전세계가 사재기 열풍으로 혼란스러운 가운데 유난히 사재기는커녕 침착함을 유지하고 있는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대한민국입니다. 대한민국 대형마트 진열대에는 물건이 꽉 차 있으며 손소독제, 비누 진열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손님이 평소보다 적다는 것 외에 대형마트 풍경은 현사태 이전과 다를 게 없습니다. 사태가 악화하던 지난달 말 쿠팡 등 일부 온라인몰 주문이 일시적으로 증폭하고 대형마트 생필품 수요가 이전보다 늘어나긴 했어도 생필품 사재기 현상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업계는 유독 우리나라만 사재기가 없는 이유를 2가지 정도로 꼽고 있는데요. 이번만큼 피해 규모가 크지는 않았어도 2003년, 2009년, 2015년 유사한 상황을 경험해봤다는 게 안정적인 생필품 수급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시각입니다. 최근 국내 유통업 내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몇 년 새 온라인 배송 등 물류 시스템이 급속도로 발전해 각종 물품 수요가 일시에 늘어나더라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다는 관점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이번 상황을 빨리 종결시키고 싶다는 마음은 모두 한마음 같을 텐데요. 이런 와중에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뉴욕주가 환자들의 치료를 위해 현지 시각으로 24일부터 시험약 사용을 승인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뉴욕주는 말라리아 치료제 하이드록시 클로로킨 7만정과 클로로킨 75만정 그리고 또 다른 치료제인 지스로맥스 1만정을 각각 확보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한민국 의료계 또한 분주히 연구를 이어가고 있는 와중에 셀트리온이 치료제 개발을 위한 청사진을 다시 한번 제시했습니다. 셀트리온 회장은 항체 치료제 개발에 걸리는 시간을 6개월로 단축한다는 계획을 발표했지만 이번 상황을 감안해 2달 더 줄이기로 했습니다. 셀트리온은 환자의 혈액에서 치료제로 개발이 가능한 항체 후보군 300종을 찾아냈고 항체를 골라내고 재합성하는 과정을 거쳐 항체를 최종 선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체 투여가 가능한 항체 개발이 완료되면 곧바로 임상 1상을 시행하고 통상 2개월이 걸리는 임상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보건당국과 협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동시에 치료제 개발 전에 종식이 선언되더라도 재감염과 예방적 차원에서 제품이 완성되는 시점까지 투자를 지속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셀트리온에서는 또 특이 유전자인 N유전자, E 유전자가 아닌 S 유전자를 타겟으로 하는 진단키트 개발에도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미국 제약사 길리어드도 미국과 중국 국내에서 렘데시비르의 치료 효과 검증을 위해 임상 3상 실험에 돌입했습니다. 렘데시비르는 이미 기존의 바이러스에 효과를 보였다는 실험 결과가 있어 가장 기대되는 약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언급해 주목받은 바이엘의 클로로킨은 지난 22일 국내 식약처에 임상시험 계획 승인을 획득했습니다. 이 약물은 에비브의 칼레트라와 서울 아산병원에서 150명을 대상으로 약효를 비교하는 임상을 진행합니다. 국내외 제약회사들의 치료제 의약품 개발 경쟁이 가속화되면서 이번 사태 종식에 대한 기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제 페페TV의 결론 듣겠습니다. Conclusion. 페페TV. 아니 호주분들 아무리 급해도 어르신부터 챙겨야 하는 거 아닙니까? 우리나라는 안 좋은 일 생기면 소외된 약자부터 챙기는데 호주는 그런 게 어떻게 없나 봐요. 이래서 대한민국 국민이 전 세계에서 1등이라는 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전 세계가 힘든 가운데서도 요즘 대한민국의 성숙한 국민성을 보면 정말 눈물이 나오려고 할 때가 많은데요. 우리 조금만 더 힘을 내요. 어차피 다 지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더 힘을 합쳐서 조심하면 이 또한 지나갈 것이고 모든 것이 좋아질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지금까지 많은 위기를 겪어왔고 우리는 항상 이겨내왔습니다. 이제 곧 봄이 옵니다. 우리는 모두 알고 있습니다. 꽃마다 피는 시기가 다를 뿐 꽃은 필 수밖에 없으며 모든 것은 완벽하게 이루어지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시청자 여러분, 다같이 힘내서 우리 이 위기를 이겨내요. 페페TV 시청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페페TV는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이런 상황에서 힘드시겠지만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보내셔야 해요. 당신은 소중하니까요.